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돈은 사람의 마음과 습관 그리고 기운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 기운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절기이며 그 중에서도 오는 20일은 한 해의 재물운을 다시 설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20일은 바로 초복입니다. 실제로 작년 즈음 복날을 맞이해 실천하셨던 분이 첫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하며 기뻐하시던 구독자님도 계셨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초복은 여름이 깊어지는 시기에 오는데요. 양기와 열기가 정점에 이르며 사람의 기운도 바깥으로 확 퍼지게 됩니다. 예로부터 이 시기는 단순히 더운 날이 아니라 기운이 크게 요동치는 전환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때 어떤 기운을 끌어들이고 어떤 기운을 피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하반기 운세가 바뀔 수 있다고도 했지요. 복날이라는 말은 몸의 복을 지킨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는 곧 기운을 바로잡고 나쁜 것을 막는다는 풍수의 기본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초복은 단순히 닭을 먹는 날이 아닙니다. 기운을 정비하고 재물의 문을 여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요. 그렇기에 먹어야 할 음식은 잘 먹어야 하지만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오는 20일 초복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물론 피해야 하는 음식 그리고 재물운을 위해 이날 지켜야 할 일들까지 전부 전해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니 함께 따라해 보셔서 풍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초복은 단지 더위를 피하기 위한 절기가 아닌데요. 풍수적으로 볼 때 초복은 기운이 바뀌는 전환점이며 이 시기의 흐름을 잘 타야 하반기 재물운이 탄력을 받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기운 안에서 살아가지요. 그 기운이 계절과 절기를 따라 움직이는데 초복은 여름철 양기가 극에 달하고 음기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몸의 균형도 흔들리고 마음의 방향도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초복을 기운의 문턱이라 부르지요. 이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한 해 남은 절기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초복 무렵에 몸이 지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돈의 기운도 나를 피해갑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기운을 다잡고 정리를 잘하면 흐트러진 재물운이 다시 잡히고 새로운 금전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지요. 풍수에서는 흔히 말합니다. 기운이 센 날엔 좋은 기운을 부를 행동을 해야 한다고요. 초복은 그런 날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가 돈복과 직결되는 시기이지요. 또한 초복은 한 해 중 가장 기운이 밖으로 새기 쉬운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부정을 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지킨다면 재물에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운을 밖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모으는 것이 바로 초복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는 20일 초복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사실 초복이 되면 많은 분들이 삼계탕을 떠올리십니다. 땀 흘린 여름에 기운을 보충하고 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이지요. 하지만 풍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초복 음식은 단지 몸을 보하는 수준을 넘어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의 흐름을 붙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아무 보양식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안으로 모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추천드릴 음식은 역시나 삼계탕입니다. 다만 그냥 삼계탕이 아니라 인삼과 찹쌀이 든 삼계탕이 중요합니다. 인삼은 양기의 기운을 바로 세워주고 찹쌀은 기를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재물운의 안정 요소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몸 안의 기를 밖으로 흘리지 않고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조가 됩니다. 즉, 복날의 기운을 자신의 중심으로 모으는 효과가 생깁니다. 풍수적으로 찹쌀은 땅의 기운과 통하고 인삼은 하늘의 기운을 닮았기에 하늘과 땅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준다는 의미도 있지요. 다음으로 조금 특별한 식사 자리를 원한다면 이날 장어 요리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장어는 옛 문헌에서 용의 형상을 닮은 생선이라 하여 권위와 상승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돈의 흐름이 막히는 느낌을 받는 분들은 오는 20일 이날 장어를 먹어주면서 눌려있던 금전운을 다시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어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은 실제로 체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과 금전운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보양식입니다. 세 번째는 녹두닭죽인데요. 삼계탕이 초복날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너무 기름진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삼계탕이 부담스럽거나 기름진 음식이 맞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녹두닭죽을 추천드립니다. 닭고기는 초복을 맞이하여 기운을 보태주는 음식이고 녹두는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해독 음식이지요. 풍수에서 도는 맑은 물처럼 흘러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 쌓인 탁한 기운이나 열이 많으면 그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녹두닭죽은 몸속 탁기를 정화하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기운 정비용 보양식으로 초복과 매우 잘 맞는 음식입니다. 다음으로 전복죽 역시 좋은데요. 사실 전복은 예로부터 귀한 음식이자 왕실의 진상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물속에서 안정적인 기운을 가진 전복은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상징하지요. 즉, 전복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보양이 아니라 금전운을 담는 그릇을 넓히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사업이나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추천드립니다. 이날 식사를 다 하신 후 찹쌀 수정과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밥 대신 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후식처럼 곁들이시면 기운 조절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수정과는 시나몬과 생강이 들어간 음료로 몸의 찬 기운을 정리해주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풍수적으로 달달한 맛은 심리적 안정과 사람 간의 관계운을 상징합니다. 즉, 수정과는 초복에 흔들리는 기운을 정돈하고 인복을 부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초복날 일상적인 밥상을 챙겨 드신다면 팥밥, 흰쌀밥, 들깨, 미역국처럼 몸의 열은 내리되 기운은 안정시키는 음식들이 좋습니다. 특히 팥은 재물의 탁기와 부정한 기운을 밀어내는 식재료로 풍수에서 자주 활용되는 재료이지요. 복날에 팥밥을 지어 먹는 것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흰쌀밥 역시 그 자체로 풍요를 상징합니다. 오래 지나지 않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쌀밥이 귀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무엇보다 초복날을 맞이하여 음식은 체질에 맞게 선택하셔야 금전운도 잘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열이 많으신 분들은 녹두나 팥이 중심이 되는 음식을 택하고 손발이 차고 기운이 약하신 분들은 인삼과 찹쌀이 들어간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이것만 먹어야지 하면서 한 가지 음식을 정해두기보다는 자신의 기운 상태를 먼저 살피고 그것에 맞게 보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초복을 잘 보내는 지혜이지요. 초복에 먹는 음식은 단순히 한 끼의 보양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의 기운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기운을 얼마나 잘 붙잡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잘 고른 음식은 약이 되고 결국 돈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초복에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사실 초복에 먹는 음식은 단지 맛이나 영양으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절기의 흐름과 음식의 기운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운을 흐리게 만들고
특히 금전운까지 막는다고 봅니다. 아무거나 먹었다가 기운이 세고 돈복까지 멀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복엔 피해야 할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차갑기만 한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얼음이나 빙수 등이 해당되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차갑기만 한 음식은 음의 기운을 주는 음식이기도 하지요. 기운은 따뜻한 곳으로 몰리고 차가운 곳에서는 막히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초복은 본래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인데 이때 몸 안으로 차가운 음식을 들이면 중심 기운이 식고 외부의 기가 침입하게 됩니다. 풍수적으로 복날에 찬 것을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말은 기운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지요. 재물운은 기운이 안정될 때 형성되는데 그것을 받을 사람의 몸이 갑자기 냉해지면 금전운의 중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로 만들어진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특히 피자, 라면, 과자류 등은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밀가루는 풍수적으로 기운을 혼탁하게 만드는 재료라고 하지요. 특히 여름철엔 소화력이 약해지고 기가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기 쉬운 시기인데 밀가루는 속을 더 무겁게 만들고 기운을 탁하게 합니다. 복날엔 맑은 기운과 깨끗한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데 밀가루는 그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공식품 특성상 인공 조미료와 염분이 많기 때문에 몸속 수분 흐름을 막고 열을 더욱 몰아넣는 작용을 하여 기운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복날에는 가급적이면 이 음식들은 꼭 피해 주세요. 다음으로 과도하게 매운 음식도 이날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운 떡볶이, 불닭, 고춧가루가 너무 강하게 들어간 찌개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복날이라고 하여 많은 분들이 당요리면 다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맵고 속이 아플 수 있는 불닭과 같은 것들은 초복날이어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은 순간적으로 땀을 나게 하여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으나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급격히 분산시키는 성질을 가지지요. 특히 초복은 기운을 안으로 모으는 날이기 때문에 분산되는 기운은 재물도 함께 흘려보내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강한 매운맛은 몸속 열기를 더욱 높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예민해져 실수하거나 말실수로 복을 깎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날 타인이 남긴 음식을 먹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는 것도 자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음식에도 기운이 실린다고 봅니다. 누군가 먹다 남긴 음식은 그 사람의 기운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나와 상극일 경우 내 금전운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억지로 먹는 음식은 몸이 원하지 않는 에너지이므로 기운의 순환이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복날에는 반드시 내가 직접 고르고 나를 위한 음식을 먹어야 복이 깃든다고 봅니다. 즉, 음식도 복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지요. 다음으로 술과 기름진 안주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초복날 저녁에 소주 한 잔 또는 맥주에 삼겹살을 곁들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풍수에서는 이날만큼은 절제와 정제가 기본 원칙입니다.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트러뜨리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금전운의 흐름을 막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특히 기름지고 자극적인 안주는 위장뿐 아니라 에너지 흐름까지 무겁게 만들며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허겁지겁 먹거나 TV를 보며 무심코 먹는 습관은 피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은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기운을 흐트리는 문제입니다. 초복은 기운을 모으는 날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만큼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전히 음식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초복날 어울리는 금전운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무심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 기운이 온전히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초복에는 단순히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조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을 부르는 지혜가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풍수의 디테일. 초복은 그 시작점입니다. 초복은 한 해의 흐름 중에서도 기운이 크게 바뀌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는 작은 행동 하나도 금전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섬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풍수에서는 초복날을 기점으로 재물운을 다시 불러들이는 정리의 시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초복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현관 정리입니다. 현관은 돈이 들어오는 길의 입구입니다. 이곳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나가지요. 오는 20일 초복날 아침에는 현관 바닥을 물걸레로 닦고 오래된 신발은 정리해 주세요. 신발이 가지런히 잘 놓여 있어야 금전 흐름이 좋아집니다. 다음으로 지갑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지갑은 돈의 집과 같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지갑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영수증이나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 카드가 지갑 안에 쌓여 있다면 이는 기운을 막고 돈의 흐름을 둔하게 만들지요. 지갑을 비우고 정돈하는 동시에 깨끗한 천으로 살짝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깨끗한 지폐 한 장을 잘 넣어두는 것. 이것은 빈 공간에 복을 채워 넣는 풍수의 상징적 실천이지요. 세 번째는 집안 동남쪽 방향을 정리해 주는 것인데요. 물론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많은 경우 풍수에서 동남쪽은 금전운과 연결된 방위입니다. 그러니 이 방향에 먼지 쌓인 물건이나 쓰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즉시 정리해 주세요. 가볍게 방향을 청소한 뒤 금색이나 초록색의 소품을 하나 배치하는 것도 기운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금색 동전함이나 초록색 유리병도 좋습니다. 이는 돈의 기운을 부르고 식물처럼 자라게 하라는 풍수의 원리에 따른 상징이지요. 초복은 더위에 몸을 보호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기운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이날 어떤 공간을 정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하반기 금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복은 기운을 안으로 모으고 재물의 흐름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무심한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흩어지고 복이 스며들 틈이 없어집니다. 풍수에서는 말 한마디와 태도 하나가 기운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복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돈이 안 모여. 올해 운이 안 좋아. 이런 말들은 나도 모르게 내 기운을 깎고 금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말을 입에 담아야 합니다. 작게라도 오늘은 기운이 좋다.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된 것 같다는 식의 말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정적으로 소비하거나 충동적으로 지출하는 행동입니다. 초복날 큰돈을 갑자기 쓰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하면 그날 모아둔 기운이 새어나가고 재물운의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날 물건을 살 땐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금전운을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기운을 내면 그 중심이 결국 돈의 기운까지 끌어들이게 되지요. 초복엔 작은 실천 하나가 금전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의도 있는 행동이 복을 부르고 기운을 붙잡습니다. 지금부터 초복에 실천하면 금전운이 올라가는 처방법과 같은 비법을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금 단지 정리인데요. 소금을 유리병이나 도자기 단지에 담아 집안에 놓아주세요. 현관이나 부엌 찬장 서랍. 이런 위치는 외부 기운이 침투하기 쉬운 지점이며 동시에 재물운이 머무는 포인트이지요. 소금은 음습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재물 흐름을 맑게 만들어주는 풍수의 대표 정화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놓은 소금은 습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종이에 싸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버릴 때는 기운이 잘 정리되었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초복을 마치고 밤 시간에 가벼운 에너지 정돈을 해주면 좋은데요. 초복날 하루를 마친 후 불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며 하루 동안 먹은 음식과 실천한 행동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마음이 정돈되면 기운이 정리되고 그 정리된 기운은 결국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초복을 기점으로 집안 정리를 하고 음식과 행동을 조심한 분들 중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소비가 줄었어요. 그동안 답답하던 금전 흐름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흐름이 있지요. 금전 흐름은 정리된 공간과 의도 있는 행동 속에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초복 하루만 잘 보내도 그 이후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20일 밤에 불을 낮추고 내 안에 들어온 복을 잘 머물게 하자는 마음으로 하루를 정돈해 보세요. 그 조용한 마무리 하나가 부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기별 풍수 실천법이나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생활 루틴,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꾸준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전해주세요. 복은 흐름을 타고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더 크게 들어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